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브 원형 그려볼게요. 일단 얼굴이 잘 나온 원형이 사진을 준비해 놨고요. 그 위에 스케치를 하려고 그리기 가이드 격자를 켜둔 모습입니다. 저는 스케치할 때 주로 6B 연필 브러쉬를 사용하고 있고요. 사실 제 생각에 스케치할 때 브러쉬는 어떤 걸 쓰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 본인한테 맞는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기 가이드를 이용한 스케치에 대해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스케치 레이어 아래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채색을 시작해 볼게요. 오른쪽 상단 동작, 캔버스, 레퍼런스를 활성화하면 보고 그릴 사진을 팝업으로도 띄울 수 있어요. 이미지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먼저 밑바탕색을 깔아볼게요. 이 위에 음영도 넣고 계속 덧칠을 할 예정이라서 바탕색이 꼭 정확하진 않아도 되긴 하는데 저는 조금 밝게 채색하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얼굴 밑바탕 채색이 끝났으면 얼굴 채색 레이어 아래에 레이어 하나를 더 추가해서 목이랑 귀 부분 밑바탕 채색도 해주시면 됩니다. 얼굴 레이어 위에 눈썹, 입술 레이어도 각각 추가해서 모양만 잡아 놓을게요. 오늘 채색은 대부분 소프트 에어브러쉬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동안 브러쉬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서 오늘은 더 따라 그리기 쉬우시게 커스텀 브러쉬 없이 프로크리에이트 기본 브러쉬들만 사용해서 채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암을 넣어줄 건데요. 얼굴 밑바탕 채색 레이어 위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추가된 새 레이어를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를 켜주세요.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활성화시키고 채색하면 바로 아래 레이어에 채색된 선 또는 면에만 채색이 적용돼요. 그림자가 지는 부분은 짙게, 빛을 받는 부분은 밝게 칠해서 입체감을 살려주시면 되는데요. 색감을 잡는 게 어렵다면 레퍼런스 사진을 꾹 눌러서 스포이드로 색을 뽑아서 그대로 칠하는 법도 추천드립니다. 저도 꼭 제가 원하는 컬러감이 있는 게 아니거나 혹은 도대체 이게 무슨 색인지 가늠을 잘 못할 경우에는 스포이드를 사용해요. 이게 디지털 드로잉의 이점입니다.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눈두덩이, 코 쪽에 명암을 더 넣어볼게요. 하나의 레이어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레이어를 좀 많이 쓰는 편이라 그냥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스케치를 한번 꺼봤는데 약간의 입체감이 생긴 것 같죠? 레이어를 그 위에 또 추가해서 아이라인이랑 눈 주변 부분 세부 채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레이어명은 보통 귀찮아서 일일이 수정은 안 하는데 나중에 한번 쫙 보여드리려고 어떤 부분의 레이어인지 이름을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선을 잘 못 쓰는 편이라 이렇게 선이 울퉁불퉁 난리가 난 모습인데요. 이럴 땐 손가락 모양의 문지르기 툴로 슥슥 문질러주면 깔끔한 선 정리도 가능하고 색이랑 색을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정, 픽셀 유동화 밀기 기능으로 선 모양도 변경할 수 있어서 계속 사진과 비교하면서 모양을 비슷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이라인 레이어 아래에 레이어를 추가해서 눈동자를 채색해 볼게요. 그 위에 레이어를 또 하나 추가해서 쌍꺼풀을 그려볼 건데요. 이렇게 쌍꺼풀 라인까지 그리고 나면 레퍼런스 사진 인물이랑 비슷한 느낌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 단계쯤에서 왜 실물이랑 다르지? 왜 이렇게 못생겼지? 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속 수정할 수 있다는 게 디지털 드로잉의 이점이고 또 원래 그리는 과정은 미완성 상태이기 때문에 내 성에 안 차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꼭 완성 단계까지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까 대충 채색하고 떠났던 코랑 눈두덩이 채색 레이어로 돌아와서 더 세세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흰자 레이어 위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활성화해주세요. 눈 아래도 명암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흰자라고 아예 하얗게 칠하면 좀 어색하고요. 약간 푸른기가 도는 회색이나 붉은기가 도는 회색으로 채색하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채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색감 잡기가 어려우시면 제가 지금 중간중간 하고 있는 것처럼 레퍼런스 사진을 꾹 눌러서 스포이드로 색을 뽑아서 채색해주세요. 이런 치트키들을 많이 쓰면 그림이 는다 안 는다 말이 많은데 저는 저처럼 그림을 배우지 않고도 아이패드로 쉽게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해서 있는 기능은 그냥 싹 다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검은 자도 채색해 볼게요. 아이돌들은 화려한 렌즈를 많이 끼니까 보통 눈 쪽 채색이 진짜 재밌는데 이번 그림의 눈동자는 좀 무난한 편이긴 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화려한 렌즈 낀 눈동자 채색하는 법도 강좌로 찍어 올려보겠습니다. 무난한 컬러의 눈동자긴 하지만 그냥 제 재미 때문에 다양한 색깔을 얹고 있는 모습입니다. 초록색, 푸른색, 갈색 다양하게 계속 얹어서 칠해줬어요. 빛이 반사되는 부분은 흰색으로 콕콕 찍어주면 되는데요. 이 하이라이트를 더해주면 바로 그림의 생기가 확 돌게 됩니다. 사실 지금 단계의 채색은 그냥 모양만 잡아둔 수준이라 이렇게 계속 덧칠해가면서 점점 더 사실적인 그림으로 만들어줄게요. 입술 아래에 레이어를 추가해서 입 안 그리고 치아를 채색해 보겠습니다. 부분별로 채색하기 쉽게 저는 레이어를 정말 세세하게 여러 개로 나눠줬는데요. 이게 너무 많아서 거슬리신다고 하면 다 채색하고 나서 하나로 합쳐주셔도 됩니다. 얼굴에 채색한 것처럼 목, 귀 레이어 위에도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음영을 넣고 입체감을 줘보겠습니다. 더 깊은 음영을 위해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채색해 보겠습니다. 코 눈두덩이 레이어 위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레이어를 눌러서 M 곱하기 모드로 변경해 주세요. 곱하기 모드로 두고 채색을 하면 아래 깔린 색보다 더 짙은 색으로 채색이 되기 때문에 더 깊은 음영을 쉽고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이번에는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빛을 반사해서 반짝이는 피부를 표현해 볼게요. 흰색에 가까운 밝은 색을 선택해서 코, 광대, 빛을 받는 부분을 살짝씩 터치해주세요. 프로크리에이트 기본 브러쉬, 글리머 브러쉬를 선택해서 더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편의를 위해 다른 탭으로 옮겨두었는데 브러쉬 빛 탭에 들어가시면 글리머 브러쉬를 찾으실 수 있고요. 하이라이트, 글리터 메이크업 등을 표현하기 좋은 브러쉬입니다. 이제 입술을 좀 더 사실적으로 그려볼 건데 윗입술, 아랫입술을 먼저 구분해 주었습니다. 프로크리에이트에서는 채색 컬러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조정, 색채 채도 밝기를 눌러서 쉽게 색을 변경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를 조정해서 원하는 색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곱하기 모드로 바꾸고 입술의 어두운 부분을 칠해주고 있습니다. 입술 주름을 하나씩 그려주는데 사실 원본 사진 입술을 보면 주름이 크게 도드라지는 편은 아니어서 살짝씩만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본 브러쉬를 하나 더 추천드릴게요. 페인팅 탭 아크릴 브러쉬입니다. 이렇게 채색할 때마다 붓 결이 보이는 브러쉬인데 저는 입술 주름, 눈 홍채, 머리카락 등등 굉장히 여러 부분에 이 브러쉬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인물화 그릴 때 유용한 프로크리에이트 기본 브러쉬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레이어를 추가해서 소프트 라이트 모드로 바꿔주고요. 입술의 밝은 부분을 더 밝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프트 라이트 모드를 장착하면 곱하기 모드랑 반대로 아래 깔린 색보다 살짝 밝게 채색되어서 너무 과하지 않은 밝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 레이어로 돌아와서 반짝반짝 빛나는 입술 광택을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콕콕 찍어주면 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치아를 칠해줄 건데 사실 여기 보이는 치아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느낌은 아니라서 그냥 보이는 대로 그려줬습니다. 다만 색깔이 좀 애매해서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색을 그대로 뽑아서 채색했고요. 여기서 중간 촬영분이 조금 소실되었는데 귀를 칠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속눈썹은 이렇게 에어브러쉬로 쓱쓱 그어주고 지우개로 끝을 이렇게 깎아서 날렵한 속눈썹으로 만들어줄 건데요. 필요하시면 문지르기 브러쉬로 이렇게 가장자리를 문질러서 더 날렵하게 만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눈썹미용 커스텀 브러쉬를 쓰면 그냥 쓱쓱 긋기만 해도 돼서 되게 편하긴 한데요. 최대한 이번에는 기본 브러쉬를 써보려고 소프트 에어 브러쉬를 사용한 모습입니다. 소프트 에어브러쉬 크기를 줄여서 중간중간 얇은 속눈썹을 계속 그려주면 좀 더 풍성한 속눈썹이 됩니다. 언더 속눈썹은 아까 보여드렸던 아크릴 브러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크릴 브러쉬의 붓결을 잘 활용하면 속눈썹, 눈썹 그릴 때 굉장히 유용해요.
눈썹 밑바탕도 색이 약간 옅은 것 같아서 덧칠을 한 번 더 할 건데 아까 그대로 아크릴 브러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눈썹은 그냥 한 올 한 올 결을 따라 그려주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 머티리얼 탭의 짧은 털 브러쉬를 많이 사용해요. 먼저 귀랑 어깨 뒤로 넘어간 머리 채색을 위해서 가장 아래에 레이어를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눈썹보다 위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이마 위를 덮는 머리카락을 채색해주세요. 그리고 짧은 털 브러쉬를 다시 선택해서 구렛나루, 옆에 잔머리 등을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크리에이트 기본 브러쉬 중에 머리카락 관련 브러쉬들이 몇 개 있는데 저는 대부분 짧은 털 브러쉬만 사용하고요. 오히려 아까 계속 사용했던 아크릴 브러쉬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머리카락 모양을 다 잡아줬으면 그 위에 클리핑 마스크 레이어를 추가해서 추가 채색을 해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보여드리긴 어렵지만 저는 보통 머리카락을 칠할 때 소프트 에어브러쉬로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을 구분되게 채색해두고 그 위에 짧은 털 브러쉬로 덧칠을 해서 머리카락을 표현해주는 편입니다. 다시 얼굴 채색 레이어로 돌아와서 머리카락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를 채색해 주도록 할게요. 이제 기본적인 이목구비나 머리카락 채색 등은 끝났고요. 액세서리 같은 것만 추가하면 완성입니다. 배경까지 칠해주면 진짜 끝이고요. 제 그림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점이나 원하는 주제의 영상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세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어는 제가 정말 세세히 쪼개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그림은 한 35개 정도 쓴 것 같고요. 레이어 관련 궁금하다고 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천천히 한번 보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